안녕하세요. 배우 오윤아입니다. 2025년 미랄의 밤 미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정가가 임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0월 1일 자정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한치의 양보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주요 정부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번 셧다운 위기는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첨예한 대립에서 비롯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11월 2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 지지 조건으로 두 가지 핵심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올해 말 만료되는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금을 영구적으로 연장해 국민들의 보험료 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메디케이드 1조 달러 예산 삭감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까지 전격 취소하면서 협상의 동력은 거의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99%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셧다운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정부 서비스 마비가 예상됩니다. 미국 전역에 400여 개 국립공원이 문을 닫게 되며 IRS와 국토안보부 등 주요 부처의 비필수 업무가 일시 중단되게 되고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지됩니다. 또 공무원 급여 중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역 미군 130만 명을 포함한 약 40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필수 직종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되 급여는 사태 해결 시점에 받게 되며 비필수 직종은 일시 해고될 예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악몽의 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대부분의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여 치료가 매우 어려워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악몽의 박테리아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폐렴이나 요로 감염 같은 심각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항생제인 카바페넴 계열에도 내성을 가지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감염 시 사망률이 최대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주로 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과 같은 의료 환경에서 확산되는데 환자의 상처, 호흡기, 혈액 등을 통해 전파되거나 오염된 의료기구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CDC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시설은 손위생, 의료기구 소독 등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 내성균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FTC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프라임 강제가입 소송에서 25억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소송 시작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민사벌금 10억 달러를 FTC에 내고 피해 고객 3,500만 명에게 15억 달러를 환불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마존은 프라임 가입 조건을 명확히 알리고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에만 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손쉽게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됩니다. FTC는 지난해 6월 아마존이 복잡한 해지 절차와 불투명한 무료 체험 조건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CEO는 북미 지역에서 900명의 직원을 감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일부 매장의 매출 감소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스타벅스는 인테리어 개선 등 환경 투자를 시도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매장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폐점 규모는 북미 전체 매장의 약 1% 수준입니다. 니콜 CEO는 더 건전한 스타벅스를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다면서 이번 구조 조정이 더 큰 규모의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장이 커뮤니티의 핵심 요소인 만큼 폐점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제전문지 에어리어 디벨로프먼트가 선정한 사업하기 좋은 주 순위에서 조지아주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기업 유치 및 경제발전 분야에서 조지아주의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순위는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 결정됐습니다. 조지아주가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법규 및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 이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주가 그 뒤를 이으면서 상위 5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부지 확보 용이성과 신속한 프로젝트 허가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기업 유치에 강점을 보였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사업하기 좋은 주 순위에서 15위에 올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특히 노동력 확보 용이성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정 건전성과 규제 환경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레이카운티 재무관 할리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